자, 이제 모든 준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2020년도 교육부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우수 성과 시상식을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해 드리겠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종덕입니다. 오늘 시상식은 교육부의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우수 성과에 대한 선정 의의와 추진 경과, 이것도 우수 성과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도 또 박수로 함께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우수성과 종합심사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또 현장에서도 박수로 또 보내주시죠. 네, 인사를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설세훈 교육부 대학 학술정책관님 인사드립니다. 저 죄송한데 되도록이면 가운데 쪽에 가셔서 카메라를 보시고 인사해 주시.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 학술정책관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영실 교육부 학술진흥과장님 인사드립니다. 가운데 쪽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렇죠, 카메라 쪽으로. 네. 이어서 이강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희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님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장님 인사드립니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각 기관과 그리고 많은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 현장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또 수상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수상자분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다 같이. 네, 손 좀 흔들면서. 네, 우리 지금 방송에서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수상자분들? 아, 시간 그렇군요. 지금 하시네요. 예, 텀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그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시상식을 주최하고 있는 교육부의 설세훈 대학 학술정책관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단상으로 모십니다. 자, 박수를 좀 보내드릴까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설세훈입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시상식에 지난 한 해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신 석학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 과제 중에서 2019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를 선정해 우리나라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을 기리고자 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영예로운 수상자분들 모두 모시고 직접 축하드리는 게 마땅합니다만 현 상황이 좀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자를 최소화하게 되어 사실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프리카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토대로 학술 연구 성과와 함께 대중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신 한국외대 장영규 교수님, 묵제일기 구격을 통해 조선시대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서울대 정극식 교수님, 또 생체치료 소재 개발로 고가 수입 의료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을 보여주신 순천향대학교의 이병태 교수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못 불러드리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연구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연구재단의 이강재 인문사회연구본부장님, 이희윤 기초연구본부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강한 한국학진흥사업단장님과 또 우수성과 선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충남대학교의 이상철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수성과로 선정된 50분의 연구자분들께서 학술적 결실을 맺기 위해 그간 얼마나 열정과 노력을 쏟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 존경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업적이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술 발전을 이끌어 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수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시는 여러분의 열정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변화를 예측하시고 변화를 딛고 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 모두 학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연구자분들의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가 국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 믿고 매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인문사회, 과학기술, 한국학 등 학문 전 분야를 아울러 연구자분들의 자유롭고 도전적인 연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문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우수한 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자분들이 무궁한 발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 설세훈 대학 학술정책관님께서 개회사로 행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연구재단의 이강재 인문사회연구본부장께서 축하 말씀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박수로 또 화답을 해드려야겠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이강재입니다. 먼저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부의 설세훈 국장님, 그리고 심사의 전 과정을 총괄해 주신 이상철 심사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코로나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 이 가운데에서 모두 연구에 매진해서 큰 성과를 거두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수 성과를 거두어 수상하신 점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시게 되는 분들은 인문사회 분야, 그리고 과학의 기초과학 분야, 한국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는 크게 보아 학술 연구의 기초가 되는 분야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R&D라고 하는 응용과 개발 연구 역시 이 기초라고 하는 탄탄한 기반에서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학문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고 선도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어제 인문사회의 경우는 학술 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학술 가치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향후 더욱 발전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인문사회 학술 연구는, 이 기초 연구는 GDP 5만 불 시대로 가는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방역과 보건의 문제,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문제이며 따라서 인문사회 학술을 통해 중요한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 요즘 사회에서 모두가 경제적 이익,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지만 이 또한 결국에 가면 인간의 문제이고, 그래서 인문학을 만나게 되며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 학술이 갖는 가치는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많은 수상자 여러분들은 모두 인문사회 분야를 비롯한 기초학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신 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향후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우수 성과를 거두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요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재 인문사회연구본부장님께서 축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연구재단 이희윤 기초연구본부장님께서 또 축하 멘트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희윤입니다. 앞서 이강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준 이런 사태 때문에 저희가 모임을 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이런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들 모여서 했을 때와는 좀 더 다른 분위기고 좀 아쉬운 점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강재 본부장님께서도 이 인문사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맡고 있는 기초 연구 분야에서 이공학술 쪽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이런 시상식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들이 발전해 주면 틀림없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이제 서로의 컨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공학술 분야뿐 아니라 인문사회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종합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이강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전까지 내려와 주신 대학학술정책관 설세훈 국장님, 이상철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 또 그 이외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특히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공 분야에서 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15분은 이제 50분 중에 15분밖에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공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여러 부처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은 타 부처에는 전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술 연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모든 연구 개발 사업의 근간이 되고 그 기초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공 학술 분야에서는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래의 연구자들을 교육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자들을 지원하여 향후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 개발 사업의 주역들이 되어 더 많은 우수한 연구 성과와 개발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수 성과에 선정되신 여러분들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고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을 바라보면서 저희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각 우수성과가 각각 분야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융합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우수성과에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래에 필요한 학술 분야와 연구 분야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이 모두 아우러지는 새로운 분야 또 융합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 학술 지원 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새로운 성과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 기초연구본부장님께서 행세 의의와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축사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한국학진흥사업단장께서 축하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또 보내드리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이강한 단장입니다. 먼저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중연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는 매년 해외 그리고 국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학 연구 및 교육 사업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외 없이 타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제 2019년도 한국학 분야 성과물 총 119건 중에 이렇게 한국학 분야
우수 성과 5건을 엄선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와 앞으로 후학들에게 큰 영감이 될 연구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학 분야는 총 5분이시기 때문에 좀 수가 적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산대 사학과의 최원규 교수님께서 한말 일제 초기 국유지 조사와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서 서적을 발간해 주셨습니다. 호주 모나시대 한길수 교수님께서는 현대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또 책을 발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을 대표로 하시게 될 서울대 정근식 교수님께서는 국역 묵제 일기를 출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셴젠 중학교 교사이신 웨이진 선생께서 동문선에 대한 선별 역주를 발간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서울대 김우진 교수님 연구팀에서 민소각 현장 조사 자료 DB를 구축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리고, 역시 지능사업단의 다른 업적들을 만드신 모든 연구자분들께도 같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지능사업단에서도 앞으로 계속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외 한국학 연구 및 교육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한 우리 한국학진흥사업단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한국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순서는 교육부 학술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와 우수 성과 선정의 의의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영실 교육부 학술진흥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구영실입니다. 오늘 우수 성과로 선정되신 모든 연구자분들께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그 교육부 학술연구 지원 사업의 간단한 개요와 오늘 우수 성과 50선 선정에 이르는 절차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학술연구 지원 사업은 그 우수한 연구자분들의 학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분들의 창의적인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학술 연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률과 국정과제에 근거한 기초 연구 및 연구자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술진흥법, 그리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그 학술연구 지원 사업은 1963년도 교육법에 근거한 학술연구 조성 사업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9년도 학술진흥법 제정을 거쳐서 저희가 2001년도부터 3년까지 기초학문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초학문에 대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매년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서 세부적인 사업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연구 과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인문사회와 한국학에 한 2,600억 원, 그리고 이공 분야에 5,081억 원, 그리고 성과 학산 분야에 한 300여 원 정도의 총 7,900원의 연구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점 추진 분야는 신진 연구자 지원, 대학 연구 기반 확대, 학문 균형 발전, 그리고 학술 인프라 구축이 주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총 2만 6천여 명의 연구자를 지원했으며 약 400여 개의 대학 연구소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한 연구 과제 중에서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학술연구 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서 연구자분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켜드리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06년도부터 이 우수 성과 50선을 선정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매년 50선씩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한국학 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학 분야 5선 내외, 그리고 이공 분야는 15 내외,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는 30선 내외를 선정해서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지능 이 각 분야에 우수한 성과들이 계속 발굴되고 또 공유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선정되신 이 연구 성과물들은 지난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창출된 연구 성과물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우수 성과에 대해서 추천하는 절차를 일단 우수 성과 사례집을 수집하고 그리고 1.5배수에 대해서 선정 평가를 추진한 후에 종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0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정되신 우수 성과물들은 향후 우수 성과 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현장에 공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선정된 연구자분들께는 차기 연구 선정 시에 우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수 성과로 선정되신 여러 연구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우수 성과로 선정되신 50분의 연구 성과는 하나하나가 다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인문사회나 한국학 분야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교육부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여러 연구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오늘 우수 성과로 선정되셔서 수상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의 길은 항상 외롭고 그리고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 험난한 길을 지원을 받고 또 도와주는 건 바로 기초 학문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의 순수한 어떤 스토리들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부에서는요 이렇게 우수 학문 연구 지원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연구자들의 자긍심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06년도부터 매년마다 이렇게 우수 성과를 알렸습니다. 올해는요 2019년 창출된 연구 성과 50선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된 우수 성과 선정 추진 경과 보고를 이상철 종합심사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네, 그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이크. 네, 가운데 쪽에서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로 또 함께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런 평가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교육부 과장님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어떻게 이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인문사회 부문, 이공 부문, 한국학 부문 이 세 개로 나누어져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부분에서 100점 중에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의 우수성이 60%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과의 파급 효과 및 활용성이 40%입니다. 그래서 성과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와 얼마나 차별화된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그리고 연구 성과가 학술적 지식 창출에 얼마나 증진을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연구 결과의 우수성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얼마나 우수한 점이 있는가,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과의 창출 수준에 대해서 성과가 저명한 학술지라든가 저역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탁월하게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60%가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과의 파급 효과 및 활용성인데요. 그래서 학문 분야의 학술 발전이나 연구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그리고 후속 연구 및 후속 세대 양성에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연구 성과가 다양한 방면으로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42%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 부분에서도 앞에서 같이 이제 성과의 우수성 그리고 성과의 파급 효과 및 활용성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성과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성 그리고 관련 기술 분야 수준이 이 기술 분야 수준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혁신적인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연구 성과가 주요 기술 선진국과 기술 수준 격차를 얼마나 줄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의 파급 효과 활용성 부분에 있어서 연구 성과가 관련 과학기술 분야 지식 확장 그리고 학술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 분야 성과 창출 확대 파급 효과 등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얼마나 높이는데 기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성과의 우수성 50%, 성과의 파급 효과 50%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학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성과물, 해외 성과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국내, 해외 공통적으로는 성과의 우수성이 이제 60%고요. 성과의 파급 효과가 30%입니다. 그래서 성과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얼마나 차별화된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그리고 학술적 지식을 얼마나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나온 연구 결과물이 기존 연구 결과에 비해서 얼마나 우수한가,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물이 논문일 때와 데이터베이스일 때 둘로 나누어서 논문일 때는 연구 결과물이 저명한 학술지라든가 저역서 이런 것 통해서 얼마나 우수하게 평가받았는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인 경우는 결과물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료의 접근을 얼마나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과 파급 효과 부분에서도 학문 분야 학술 발전 그리고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그리고 연구 성과가 인접 학문 분야로 얼마나 파급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국내 성과물, 해외 성과물 나누어서 국내 성과물인 경우에는 연구 성과가 관련 분야의 활발한 후속 연구 그리고 후속 세대 양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해외 성과물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한국학 인지도 향상이라든가 국제적 공동 연구 그리고 인력 교류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이러한 평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응모된 그러한 그 성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그 토론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렇게 50분의 성과물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된 이러한 그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합심사위원장님께서 심사 기준,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선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우수성과 선정된 50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집을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온라인 성과 전시관 등이 홍보되고 있고요. 전국 대학 등 연구기관에도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연구와 성과가 사회 인식이나 학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교육부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우수 성과로 선정된 50선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가 한번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시상식은 인문 사회 분야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공 분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학 분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서 시상이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분야별 대표자 한 분씩 총 세 분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른 수상자분들께서는 화상을 통해서 함께 진행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수상자 한 분 한 분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대표자 한 분만 대표로 진행이 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인문 사회 분야 시상입니다. 총 30선이 선정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인문 사회 분야에서요. 인문학 분야에 선정된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15분이 선정되셨습니다. 먼저 전남대학교 강지현 교수, 원광대학교 고시용 교수, 명지대학교 김종도 교수, 경남대학교 박태일 명예교수, 한국체육대학교 체육대학교 배선복 강사, 성균관대학교 손성준 연구교수, 서강대학교 송효섭 명예교수, 동국대학교 오태석 교수, KC대학교 이호갑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용규 교수, 고려대학교 전경욱 교수, 인하대학교 정종현 부교수, 고려대학교 정태구 교수, 부산대학교 조흥국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최효찬 전문연구원입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인문사회 분야의 사회과학 분야입니다. 총 10분이 선정되셨는데요. 먼저 영산대학교 구자연 교수,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영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박은일 조교수, 한양대학교 이훈 교수, 서울대학교 임도빈 교수, 경상대학교 정성진 교수, 중남대학교 최광만 교수, 제주대학교 최현 교수, 한림대학교 하승희 교수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또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문사회 분야의 문화융복학 분야입니다. 총 5분이 선정이 되셨는데요. 홍익대학교 고경호 교수, 선문대학교의 권경득 교수, 정화예술대학교의 김승현 교수, 한국대학교의 박종태 부교수, 제주대학교의 현승현 연구교수, 이렇게 5분까지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인문사회 분야 총 30분, 30분께서 축하를 받으시겠고요. 시상에는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문사회 분야를 대표해서 장용규 교수께서 대표로 수상을 받으시겠습니다. 무대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상장 준비되어 있고요. 상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장용규. 이 사람은 교육부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축하합니다. 이어서 꽃다발이 전달되겠고요. 기념 촬영을 위해서 가운데로 서주시죠. 예, 한번 상장을 좀 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죠, 같이 들어주시죠. 네, 가운데 보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시상 이어서 20 분야입니다. 네,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네, 제가 빨리 할게요. 20 분야 시상입니다. 20 분야는 의학과 생명과학, ICT 융합 연구와 자연과학, 공학 분야 총 5개 분야에서
총 15분이 선정되셨습니다. 먼저 이공 분야의 의약학 분야입니다. 고려대학교 이상학 교수, 연세대학교 정진세 조교수, 서울대학교 허미정 박사후 연구원. 다음은 이공 분야의 생명과학 분야입니다. 부산대학교의 김태진 교수, 포스텍 이승우 부교수, 인제대학교의 최완수 조교수. 다음은 이공 분야의 ICT 융합 연구 분야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김재경 박사후 연구원, 서울대학교 유선규 조교, 선균관대학교 한길상 연구교수. 이공 분야의 자연과학 분야입니다. 국민대학교 박원광 교수, 가천대학교의 배준호 부교수, 연세대학교의 성미경 연구교수. 이어서 이공 분야의 공학 분야입니다. 상명대학교 강상욱 교수, 단국대학교의 박성환 교수, 순천향대학교의 이병택 교수.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5분이 선정이 되셨고요. 대표로 이병택 교수님께서 수상을 받으시겠습니다. 상장 순천향대학교 이병택. 이 사람은 교육부 학술연구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축하합니다. 꽃다발까지 이어서 기념 촬영으로 이어집니다. 네, 상장을 펴주셔서 찍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살짝 왼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사인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국학 분야입니다. 네, 총 5선이 선정되었고요. 이들 중 공동연구권이 포함돼서 총 18분이 수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먼저 중국 센첸 미들스쿨 웨이첸 티처,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김우진 교수, 서울대학교의 권도희 연구원, 국악방송의 김영훈 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기련 교수, 서울대학교 이상구 교수, 단국대학교 임미선 교수, 서울대학교 임혜정 시간 강사, 서울대학교 정긍식 교수, 서울대학교 문숙자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이성임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이숙인 책임연구원, 중앙대학교 이선희 조교수, 숭실대학교 김대홍 조교수, 육군사관학교 방범석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정석학 박사과정, 부산대학교 최원규 명예교수, 모나시대학 한길수 교수. 축하합니다. 박수를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총 18분이고요. 대표로 서울대학교 정긍식 교수님께서 수상을 받으시겠습니다. 상장 서울대학교 교수 정긍식. 이 사람은 교육부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축하합니다. 꽃다발까지 사진 촬영으로 이어지겠죠? 잠깐 왼쪽으로 살짝 됐나요? 왼쪽으로 살짝 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 주신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님께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시상 때문에 오늘 또 끝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수상하신 많은 분들 가운데요, 대표로 수상하신 분들에게 또 소감을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 분씩 무대로 모셔서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 분야 대표 수상하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영규 교수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장영규입니다. 먼저 그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술 연구 우수 성과 수상자로 선정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외 지역 연구로서 아프리카 학이라는 것은 국내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역사도 매우 짧고 연구 인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 아프리카 학을 그 선도해온 서구 학계나 아시아권에서도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아프리카 학을 해왔는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학이라는 것이 사실 8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2000년대 접어들어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프리카 학을 시작한 게 한 20년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가장 그 고민스러웠던 점은 아프리카 학의 그 방법론에 대한 그 고민이었습니다. 국내 아프리카 학이 역사도 짧고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서구 학계에서 그 생산되는 그런 그 학술 결과물을 재해석하거나 재분석하거나 그런 그 수준에 이제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한국에서의 아프리카 학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체성, 방법론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쭉 해왔습니다. 그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이 아프리카 현지에 들어가서 원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쭉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 그 아프리카 현지에 들어가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현지 조사를 수행해서 그 자료를 그냥 그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프리카 연구소의 그 아카이브로 이제 그 축적을 해서 그걸 언제든지 이제 그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아카이브를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술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그 국제학술회의에 참여를 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좋은 성과를 얻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학술 활동을 하는데 국제 저명 저널에도 아무래도 이제 원천 자료를 가지고 학술 활동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학술적인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이 원천 자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또 다른 중요성은 이것을 어떻게 사회에 그 환원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고요. 물론 저희가 그 확보하는 원천 자료가 학술 자료로서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사회와 어떻게 소통을 시켜서 아프리카를 대중화시키는데 기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그 원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꾸준히 사회하고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반응을 얻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원천 자료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학술 활동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이 아카이브화를 한 것이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가 너무 이제 방대한 대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 연구자가 들어가서 현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막에서 이제 모래알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 같은 건데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지치는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단을 할 수는 없고요. 계속 이제 원천 자료를 확보를 해놔야지 이게 저희 학문 후속 세대들도 그 원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활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 국내 아프리카 학계에서도 이런 그 원천 자료에 대한 중요성, 이런 아카이브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이 수상을 계기로 더 분발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문사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고요. 요즘 또 트렌드가 또 인문학에 대한 어떤 마케팅에 대한 결합들, 그걸 통해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인문학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다음은 이공학 분야 대표에서요. 우리 순천대학교 이병택 교수님께서 소감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이병택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춥고 또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우수성과 50선 또 이 시상식과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해주신 여러 기관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년 같으면은 다 그 50선 수상자들이 같이 모여졌을 텐데 최근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하시는 그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은 저희 연구실은 그동안 그 교육부 또 과기부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그 수혜를 입어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연구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신진 연구에서부터 기본 연구, 그다음에 지역 우수 과학자 연구 사업, 그리고 특정 기초, 그다음에 그 국가지정 연구실하고 NRL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 그다음에 도약 전략, 도약 연구 이런 중견 연구,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이공계 대학 중점연구소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그 지원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로 아까 과장님께서 2005년부터 교육부 50선 그 선정 수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005년에 똑같이 이제 50선 선정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게 아마 교과부인지 그 전체 교육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이 건물이 없었고 이 재단의 아마 중식당 2층에 있는 2층 회의실에서 50분들이 다 모이셔갖고 사진도 단체 사진 찍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2009년도에 그 이달의 과학기술자상도 수여를 해주셨고요. 2015년에 국가 우수성과 100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 연구실에 또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그동안 저희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저희 대학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같이 많은 연구를 이렇게 했던 모든 연구진들, 임상 연구진들, 그리고 저희 그 사랑하는 순천향의대 재생의학교실 연구진들, 그리고 조직재생연구소 연구진들, 한 분 한 분한테 이 고마운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6년 정도 이제 정년이 남았습니다. 정년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또 후학 양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연구 과정과 그 다양한 어떤 우여곡절을 이겨내면서 결과물을 또 도출을 해놨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지원들이 정말 좋은 곳에 정말 필요한 의미 있는 곳에 쓰인다는 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특히 이공 분야의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또 외롭고 힘들 수 있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국학 분야 대표 수상하신 서울대학교 정긍식 교수님께서 수상 소감을 준비하셨습니다. 예, 일단
여러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특히 이제 이성철 이제 심사위원장님 더욱 감사드립니다. 몸도 참 불편하신데 일단 영광을 드립니다. 막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게 모두들 힘들게 올 한 해를 지내 오셨을 겁니다. 근데 큰 상을 받게 되어 가지고 지난 1년 동안의 고생이 말끔히 극히를 느낍니다. 일단 이 묵제일기라고 하는 자료를 번역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이제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이제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악진흥사업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이 상 선정에 3차례에 걸쳐서 아주 이제 공정한 절차를 거친 이제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 연구가 아니라 이제 단독 저기 공동으로 번역한 연구입니다. 저희 팀이 번역한 자료는 이제 묵제일기입니다. 일기의 주인공인 묵제 이문구는 조광조의 문인으로 1546년 명종이 저기하면서 발생한 을사사화를 입었고 그 조카의 경우에는 이제 저기 능지처 저기 뭐냐 그 기시형을 당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사직을 다 토막을 내서 이제 전국에 다 그 보여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행히 이제 저기 삼촌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관 관향인 경상도 성주에 입회되어서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묵제일기는 1535년부터 1567년까지 30년 동안 쓴 일기입니다. 물론 초기 한 1, 2년 정도는 서울에 관인으로 있을 때 생활이고 나머지 30년 생활은 완전히 성주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16세기 유배지인 성주, 좀 더 확대하면 조선 시골 양반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주는 제 고향이기 때문에 뭐 같이 읽으면서부터 약간 어렴풋한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묵제일기를 보면은 이 이문건이 죄를 지어서 유배된 사람인지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뭐 하루가 멀다 않고 매일 수령들 그리고 이제 관찰사의 저 아래 이제 판관들과 자주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의 사람들은 항상 들리면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지역의 수령의 초청을 받아서 유람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은 항상 찾아와 가지고 뭔가를 부탁을 합니다. 세금 좀 빼주십시오. 이번에 저기 우리 아들 군대 가게 돼 있는데 좀 이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잘 씁니다. 지금 도봉구에 가면은 이제 영비라고 가장 오래된 한글 비석이 있는데 그 묵제일기입니다.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읽어보면은 당시 글씨 잘 쓰니까 책 제목 좀 써주십시오. 뭐 써주십시오. 뭐 계속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면은 아들이 일찍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대신한 손자를 계속 직접 가르치는데요. 그게 이제 일기가 양화록이라고 별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부인이 성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와서 이제 기생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걸 알고 이불을 다 불태워 버리거든요. 뭐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기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후손이 딱 보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단 말이야. 지워야지, 빼야지 해가지고 개삭이 많아서 상당히 좀 음침해진 일기. 이 자료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일기 묵제일기 보면은 16세기를 살아왔던 다양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대 선생님 계시는데 그 일기 보면은 아마 유방암으로 죽는 마지막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탈장해가지고 자기 본인이 이제 여행 가다가 이 장을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앞으로 이제 의학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사의 모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받은 분야는 한국학 분야이고요. 저는 이제 학부부터 석사, 박사 전부 법학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학 가운데서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법제사가 뭐냐, 고시 공부 안 하고 이런 이상한 역사 공부하냐 그런 말을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법제사를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 근데 전화를 받았을 때 기꺼이 이제 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 개인이 아니라 한국 법제사 그리고 또는 이 한국학 영역에서 법학에 주는 것으로 받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법제사가 이제 외진 지역이 아니라
그게 이제 한국화인 자리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욕심을 한다면 이제 이 상을 계기로 한국 법제사, 한국 법학이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서 우리 인문학이 추구하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광을 다 이 자리에 참석 못했지만 3년 동안 서로 싸우면서 머리 부딪히면서 이제 번역한 우리 공동 연구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학 분야 우리 장경식 교수님께서 수상 소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정말 기나긴 연구 과정 속에서 이렇게 수상을 받게 되니까 그 힘들었던 것들이 눈녹듯 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연구의 길이라는 게 당장의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연구 지원들이 그분들에게 정말 마라톤 사이에 있는 물처럼, 마중물처럼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그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한 특히 이 세 분야는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인문학, 그리고 이공, 한국학. 기술적인 부분에는 인문학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기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술 속에서 또 한국학에 대한 정신이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자들은 더욱더 자긍심이 생기겠죠. 새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더욱더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요. 여러분의 노고는 끝까지 저희가 알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연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우수성과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고요. 수상하신 우수성과 50선 외에도 각자에서 맡은 분야를 탐구하고 발전시키게 노력하신 모든 연구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육부 학술 연구지원 사업 우수성과 선정된 50선은 대한민국 국민과 각계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연구, 학술, 연구지원 사업이 앞으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으로써 2020 교육부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우수성과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종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